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21일 금요일 주말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수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침에 아주 낮게 붙었다가 종가에 아주 강하게 올려붙으면서 끝냈습니다. 특히 배터리 소재주들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또 LG 에너지 솔루션, SDI까지 그쪽으로 아주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면서요,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만 해도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조금 다른 그런 면모를 보인 날이 아닌가, 상당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아요. 오늘 시장 보면은요, 거래수가 플러스 0.37%, 2,609포인트입니다. 2,600 어제 이제 간신히 유지가 됐었는데 그 위로 이렇게 올라선 모양이고요. 코스닥이 플러스 0.32%, 93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아침에는 별로 좋지 않다가 시장이 끝날 무렵에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을 봐야 되겠죠. 오늘 거래대금은요 12조입니다. 어제 9조까지 빠졌다가 오늘 다시 12조까지 이렇게 올라섰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의 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던 시장이었는데 의외로 지금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도 오늘 거래대금이요 13조 1,700억, 그러니까 어제 14조, 그제 15조 이어서 계속 그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상당폭 이렇게 늘어난 수치. 예전 3,000포인트 넘었을 때 이번에 이제 코스닥이 한 17조까지도 갔었죠, 거래대금이. 거기에 비하면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지금 13조까지 왔다는 것은 코스닥 시장은 대단히 힘이 좋다, 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제 그래프 보면요, 이게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앞에 고점입니다. 6월 12일 날 2650포인트인데요. 거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지만 이렇게 추세 하단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이런 모양이죠. 추세 하단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반등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도 그 위에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놓으면서 매수가 이렇게 개인들 위주로 강한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봤을 때 모양은 상당히 좋아졌다. 어제만 해도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요. 또 오늘 아침만 해도 미국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그래프는 아주 모양이 좋다. 분봉 보면은 오늘 하루 모양이 이렇습니다. 아침에만 해도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종가 무렵까지 이렇게 강하게 올려붙으면서 끝났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시장이었죠.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은 또 이제 거래소하고는 또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코스닥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앞에 고점을 힘있게 이렇게 뚫었죠. 그러죠. 여기가 이렇게 앞에 고점이었는데 양봉을 이렇게 여러 차례 내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훨씬 모양이 더 좋죠. 최근 이 코스닥은 전례 없는 아주 강세장인데요. 오늘도 이제 배터리 소재주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거래수도 이렇게 종가로 가면서 계속 이렇게 올려 붙었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좀 낮게 붙었다가 종가 무렵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오늘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다우 산업만 어제 0.47% 이렇게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기술주 위주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에 비했을 때 다우가 좀 저조했는데 오히려 그쪽이 쉬는 동안에 다우가 이렇게 강합니다. 나스닥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2%니까 모처럼 하락세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렇게 추세로 보면은 아직도 탄탄한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상승 추세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정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음봉이 나기는 했지만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3.6%니까 굉장히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요. 물론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추세 자체는 아직도 그렇게 망가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니케이 마이너스 0.57%.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일본 시장이 조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만이 마이너스 0.7%. 그래서 일본, 대만, 미국 다 좋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특이했다 이런 얘기죠.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플러스를 냈다 이런 얘기인데요. 독일 플러스 0.5%, 프랑스 플러스 0.7%, 유럽 시장은 좋죠. 상해 마이너스 0.1%,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0.4%, 중국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하고 우리가 오늘 시장은 좀 디커플링이 됐다. 모처럼 그런 그 차별화된 시장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요. 어제 이제 그 뉴스 중에 좀 우리가 새겨볼 만한 뉴스가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시티그룹 그러니까 투자 전략가겠죠. 한나 쉬프라는 사람인데요. 지난 40년간 28개 섹터 그 버블을 분석해 본 결과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버블이다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 어떤 의견을 내놓는 것 같아요. 아무튼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서 이렇게 분석한 거니까요. 우리가 좀 새겨볼 만한데 버블 신호가 나타난 후에 평균 한 2년 정도는 그 상승세가 유지가 됐다 그렇게. 그러니까 40년간 그동안의 통계를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한 2년간은 이렇게 지속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AI가 버블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전 닷컴 버블 대비했을 때는 저렴한 수준이다.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최소한 그동안에 이렇게 전례를 보면 이렇게 한번 상승세가 접어들면 한 2년 정도는 간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참고해서 좀 이렇게 볼만한 그런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술주 위주로요. 테슬라가 어제 9.7% 빠졌습니다. 그 전날도 빠졌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추세가 약간 망가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또 오늘 밤 또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추세가 약간 전보다 좀 못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이렇게 조정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오늘 밤 그 테슬라 주가를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빅테크 주식들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좀 조정을 받았죠. 애플이 마이너스 1%, 그래프는 그래도 여전히 좋죠. 구글, 애플, 알파벳 A 약간 숙긴 모습이긴 하지만요. 아직 좀 단정 짓기는 좀 이르다 생각이 되고요. 메타, 넷플릭스 다 그림들이 급등 후에 좀 이렇게 하락폭이 좀 큰 그런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다 비슷하죠. 그렇지만 추세가 이게 망가졌다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나스닥 선물은요. 약간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0.11%죠. 지금 시간으로.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빠진 것만큼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면 또 이제 걱정이 좀 덜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요게 이제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어쨌든 미국 시장이 오늘 조금 회복을 해줘야만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은 지수상으로는 이렇게 플러스가 났습니다만은 아마 보유 종목들은 대부분이 마이너스가 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특히 이제 배터리 소재주 대표 종목 몇 개만 오늘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는 플러스가 났습니다만은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이 종목 안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 이제 눈여겨볼 종목은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게 순전히 개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매수 우위를 하면서 이게 40만 주, 40만 주, 뭐 20만 주 하면서 100만 주 넘게 이렇게 들어왔죠, 최근에.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과 비교했을 때 상승세가 완만했습니다. 그렇죠? 좀 답답할 만큼 이렇게 완만했었는데 최근에 개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거래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측해 본다고 그러면 혹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서 수익이 많이 난 세력 중에 일부가 포스코 홀딩스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이렇게 눈길을 돌린 거 아닌가 그렇게도 추측을 해봅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이렇게 또 신고가를 냈어요. 근데 에코프로도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한 10만 주 매수 우위 들어왔거든요. 이런 거는 공매도 친 것에 대한 환매수가 들어왔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가 170만 주였습니다. 어제 공매도 잔고가요. 140만 주, 30만 주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110만 주까지 내려와 있어요. 공매도했던 친구들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깡통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환매수하는 친구들은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게 들어오고는 있는데 그 물량이 공매도 잔고가 지금 110만 주까지 거의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었죠. ELW라고요. 주식 워런트 증권 이쪽에 지금 외국인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코어를 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요게 이제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1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살 수 있는 그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주가가 뭐 150, 200이 가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 픽스가 돼서 주가가 상승해도 손해는 더 안 보게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해놨다는 얘기죠. 제가 확인한 건 않고 얘기만 들은 거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는요 보면은 지금 대차 잔고가 아직도 43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매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리스크를 해지해 놨기 때문에 추가로 공매도를 또 많이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념해야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개인들 매수세가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쪽으로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예사의 그 예사로운 그 개인들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그래서 이쪽 종목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재미가 없었을 텐데요. 그래도 시장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성격을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쪽 종목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도 일단 신고가를 났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가 그동안에 좀 덜 반영됐기 때문에요. 상승 여력이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 홀딩스도 연초에 이렇게 추천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거의 지금 더블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로 봤을 때.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비했을 때 이쪽이 좀 덜 올랐는데 덜 오른 만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상승세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개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를 의외로 지금 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아주 그 반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스 바이오메드를 오늘 제가 그동안에 매매했던 매수 주체별로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릴까 그럽니다. 지금 이제 이거를 팔아야 될지 가지고 가야 될지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3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26,250원입니다. 오늘 또 한 750원 빠졌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힘든 시간일 텐데요. 판단하기가. 매수 주체별 이렇게 그 수급을 보면요. 여기 지금 글씨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3호라고 나오죠. 3호 펀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투신이고요. 그 다음에 기금,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한 거가 이렇게 보이시죠? 개인들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일관되게 매수 우위했는데요. 여기서 좀 특징이 어쨌든 기관이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 달 들어서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사모펀드에서 7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4만 주, 5만 주, 3만 주 이렇게 해서 매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투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사모펀드나 투신 쪽에서 그동안에 한스 바이오메드를 가격대를 보니까요. 한 2만 원 안팎입니다. 2만 원에서 한 2만 4천 원 그 가격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가요. 최근 들어서 한 10일 동안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매도 물량이 이렇게 보시면 좀 줄어드는 그런 맛은 있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만 2천 원 정도 평균가라고 그랬을 때 매수가가 오늘이 이제 2만 6천 원인데 요 정도 가격에서 또 추가로 더 매도하겠나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좀 주춤한 가장 큰 이유가 사모펀드 투신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 친구들 그 매수한 가격이요 2만 원에서 한 2만 4천 원 정도 요런 게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잡히죠. 요 가격대에서 대체로 샀는데 3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 수익률이 크지만 지금 한 2만 6천 원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매도는 좀 주춤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스바이오메드는 내용으로 봤을 때 어쨌든 실적이 흑자 기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그 물량을 최근에 많이 가지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13%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물량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사모펀드나 투신에서 좀 매도를 좀 하더라도 이익이 났으니까 좀 팔겠죠. 그 물량이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매수 주체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좀 참작해서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 750원 마이너스인데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SPG 같은 경우도 오늘 한 650원 마이너스인데요. 아침에만 해도 33,850원이니까 3.9%까지 올랐다가 종가에 650원 마이너스 31,900원에 끝났는데요. 오늘 그 배터리 소재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다 이와 유사한 그런 그 추세를 보였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도 제가 매수 주체별 그 수급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보자는 거죠. 최근에 SPG가 이렇게 바닥에서 약간 반등을 해줬는데 여기도 이렇게 매수 주체별로 이렇게 보면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금, 연기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기금에서 한 최근에 한 3일 동안 한 10만 주 들어왔습니다. SPG 같은 거는 10만 주도 굉장히 큰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사모펀드에서도 한 3일 동안 한 3만 주 들어왔죠. 투신에서도 한 3만 주 들어왔습니다. 보험에서도 한 3만 주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게 그 종목으로 보면 소형주거든요. SPG가. 그래서 기관들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질 만한 종목인데 이렇게 골고루 조금씩 들어왔다. 이런 건 어쨌든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굵직한 데서 이렇게 조그만 종목을 뭐 3만 주씩 이렇게 조금씩 사주는 거는 수급 문제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G는 가격으로 봤을 때요. 지금 가격이 요 앞에 저점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요 저점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SPG는 좀 기다려도 되겠다.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ETF 설정을 하는데 거기 이제 로봇도 들어가고 요즘 유행하는 AI 또 우주항공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번 달 말까지 ETF 설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SPG가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ETF 규모가 크다고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도 조금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의료 기기 업체 JLK.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뇌졸중 관련해서 데이터를 많이 이렇게 수집할수록 그 진단하는데 정확도는 더 높아지겠죠. 이제 그 관련해서 JLK가 국내 그 병원에 한 100개가 넘는 데다 이렇게 납품을 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년에만 해도 매출액이 10억 단위입니다. 아주 적었는데 금년에는 뭐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JLK가요, 오늘 이제 제가 수급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매수 기관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기관들이 어제도 36만 주, 오늘은 이제 6만 주 팔자 우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근 100만 주를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기관에서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좀 상세하게 이렇게 매수 지표별 수급을 좀 보면요. 최근에 소형주들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그 매수 주체별로 이렇게 쭉 보면 좀 특징이 있더라는 얘기죠. 요것도 이게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어제 29만 주, 22만 주. 그러니까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많이 사고 있고요. 요 JLK라는 게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닌데 네, 다음에는요. AI 의료용 기기 종목들이 최근에 아주 무섭게 상승을 했는데요. 뷰노, 루니, 그 다음에 JLK 요 세 개 종목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JLK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이 이제 뇌졸중 관련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수집해서 어떤 진단의 정확도를 이렇게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한 국내 100개가 넘는 그 의료기관에 기기를 이렇게 납품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이 거의 미미했는데 최근 들어서 매출액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금년 들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의료기기 이쪽이 전부 적자입니다. 근데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흑자가 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매수가 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급에서 보면 좀 특징이 있는 게요.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사는 것으로 나오죠. 오늘은 이제 6만 7천 주 매도 우위이기는 하지만요. 어제 36만 주, 6만 주, 9만 주, 11만 주 대략 한 최근에 기관에서 매수한 것만 해도 한 100만 주가량 됩니다. 이게 조그마한 종목인데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사모펀드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왔죠. 그래서 어제 29만 주, 그제 22만 주인데 요 가격대가요. 그날 3만 2천 원, 2만 9천 원, 요 가격대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만 1,600원이니까요. 이제 이 친구들이 산 가격 대비했을 때, 요 가격에 샀다는 얘기는 조금 그 목표가를 높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금에서 이렇게 또 많이 사고 있어요. 기금에서도 보니까 한 30만 주가량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산 것 같은데요. 기금에서 산 가격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2만 원대 중반 요 정도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다시 2만 6천 주 이렇게 매수 우회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중소형주들 급등한 주식들 그 이면에는 이런 기관이나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매수한 이런 그 매수세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보인 종목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JLK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SPG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고요.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좀 사다가 좀 이익이 나면서 좀 이렇게 매도를 하는,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종목을 몇 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특성들이 좀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수급을 관찰을 할 때 예전같이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기관이면 또 어느 기관인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모펀드 쪽이 좀 많이 관여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방금 이제 사모펀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모펀드라는 건 공모펀드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공모펀드가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또 최근에 와서는 수익률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사모펀드 쪽으로 특히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큰 손들이 사모펀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도 이게 그 지금 규모가요 한 12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뿐만 아니고 부동산이나 또 해외 주식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모펀드 하면은 어쨌든 MBK하고 그 다음에 한앤컴퍼니 이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라임, 옵티머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최근 시장에서 사모펀드 쪽이 주가 그 상승에 많이 그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쪽 사모 쪽 그 동향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방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현재가 들어가서 수급을 자세하게 보시면 연기금이 사는 거, 사모펀드에서 사는 거, 또 투신이 사는지 증권사가 사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기관이면 기관, 외국인이면 외국인, 뭐 이렇게 개인이면 개인 이렇게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중소형주 쪽에 사모펀드나 이런 쪽이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실 때 그런 것도 좀 체크해서 들어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개별 종목들 몇 개 그 수급 관계를 좀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소재주 이쪽 몇 개 종목 외에는 나머지가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오늘 별로 재미가 없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 시장은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개인들이 강하게 이렇게 매수하면서 시장을 플러스를 냈다는 것은 최근의 시장 성격을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듯이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모펀드 성격 이런 것들을 자금 규모가 외국인들을 압도하고도 남는 정도의 파워풀한 그런 규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개별 종목들도 조그마한 종목들도 들어가서 매수 주체별로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JLK라든가 SPG라든가 한스바이오메드라든가 제가 이렇게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여타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는 좀 그런 그 매수 주체를 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수는 플러스가 났지만 체감 지수는 굉장히 낮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플러스가 난 거를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제 빠진 만큼 다시 회복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